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의 핵심 자료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증거인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을 통해서 완전 복구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두 지워버린 것인데 대법원은 내부 규정을 적용해서 통상적으로 진행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기는 일단 통상의 절차, 이것은 내부 규정이 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관 이상이 퇴임을 할 때는 이것을 디가우징 한다는 거예요. 네. 디가우징이라는 것은 이제 포맷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 내용을 완벽하게 소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가 불가능하게 하는 건데 사실 뭐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는데 이전에도 과연 있었는지, 물론 이전에 이제 대법관 몇 명이 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시점일지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이게 지침과 통상의 절차에 의해서 이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삭제가 된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거죠. 네, 그 규정이라는 것도 2014년에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퇴임을 하면 컴퓨터를 새롭게 포맷 정도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디가우징은 다른 정부 부처들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정부 부처 중에서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에 관한 그 보안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이제 포맷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퇴임을 하거나 이제 부서 이동할 때 일단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이제 포맷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무엇인가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복구해서 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포맷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대법원 같은 경우만 이렇게 했느냐? 근데 이전에 사실 근데 디가우징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부 규정이 아니고 2010년도에 국무총리 산하에 그 공직지원윤리관실에서 민간인 사찰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 당시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디가우징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디가우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시점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재판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디가우징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증거인멸할지 여러 가지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디가우징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새롭게 포맷만 할 경우에는 나중에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맷과 디가우징 차이는 엄청난 거죠. 네. 포맷 자체는 물론 퇴임을 한다거나 이제 부서 이동할 때는 컴퓨터 자체에 그 모든 자료를 남겨놓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이 이제 공공기록물의 관리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하면 일단 업무상 작성한 그런 문서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하고 관리도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대법원의 어떤 지침 자체에서 폐기하라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위하는 법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 대법원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상위법과 충돌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재판 거래를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을 없애기 위해서 디가우징을 했던 것 아니냐. 이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많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다우징한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이걸 완전히 폐기를 했을까? 근데 시점을 보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22일 날 퇴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가우징 한 것이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39일이나 지난 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임을 하면서 바로 디가우징 했다고 하면 뭐 지침에 따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10월 31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이거 추가 조사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걸 밝혀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당시 국정조사에 있어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논란이 되고 추가 조사가 되고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랄지 이제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10월 31일 날 폐기한 것이 아니냐. 네. 이제 그러면 이건 뭐 증거 인멸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폐기를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심들,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웠다고 한다면 뭐 처벌할 수가 없다면서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 법률상 증거인멸은 자기에 관한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거인멸을 해야지 이제 죄가 되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국무총리 산하 그 불법 살차,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지시를 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아하. 단지 실무자들만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행법 규정 자체는 증거인멸죄는 자신과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나중에 형사사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네. 걸 알면서도 증거인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증거인멸은 그 당시에 디가우징 할 당시는 어떤 형사적인 어떤 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는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시각이 있죠. 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디가우징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사실이 함께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분은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 4대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얘기하는 것이 퇴임을 할 때는 대법원장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디가우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퇴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과연 이게 완벽하게 디가우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데 사실 이제 법원 쪽에서는 이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인사청문회를 하는 준비 절차에 뭔가 디가우징 할 필요가 있는 감출만한 그렇죠.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감출만한 아니냐. 자료가 있었느냐. 네. 그건 굉장히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